K방산, 그 주역이라면 K9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쟁쟁한 경쟁자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등장한 이스라엘의 로엠도 이런 위협들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K9에 도전장을 던지는 자주포들, 그 중에서도 차륜형 자주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진을 웃게 합니다. 지난 8월 최근 이스라엘이 개발한 자주포 로엠이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로엠은 이스라엘 LB 시스템이 독일 라인메탈사와 손잡고 만든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포신과 차량 등을 독일에서 공급받는 방식의 합작품입니다. K9A2처럼 포탑 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특징인데요. 이 로엠의 사거리나 발사 속도, 위력 등은 K9 시리즈와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 로엠에서 주목할 부분은 포가 트럭의 차대 위에 얹어진 차륜형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차륜형과 궤도형 자주포를 간단히 비교해 주신다면요? K9은 궤도형 자주포이기 때문에 무게를 늘리고 그에 맞춰서 방어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편입니다. 실제로 K9의 장갑은 PZH-2000과 함께 자주포로서는 상당히 두껍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궤도식 차량 같은 경우는 궤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기동할 수 있는 이 특징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궤도식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고 자력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전차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이동에는 운반용 트레일러나 철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차륜형 자주포는 말 그대로 궤도 대신 바퀴를 이용하는 플랫폼에 포를 얹은 자주포로 대부분은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105mm K105A1도 트럭을 이용한 차륜형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105mm뿐 아니라 주력 자주포인 155mm도 차륜형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가장 큰 경쟁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차륜형을 채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차륜형 자주포들의 최대 장점은 자력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즉 흔히 말하는 전략적 기동성, 쉽게 얘기해서 멀리 급하게 가야 될 때, 이럴 때 유리합니다. 또 트럭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또 이게 교육훈련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트럭 같은 경우는 운전을 배운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뭐 운전을 한다거나 정비를 교육받는다 이런 때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니까 궤도식 차량보다는 이해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죠. 심지어 많이 보급된 군용 트럭이나 상용 트럭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입대하기 전에도 이걸 접해봤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즉 유지보수 비용 내지 훈련, 교육 이런 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 때문에 실제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K9도 후보로 검토하다가 결국 프랑스제의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를 차세대 자주포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륜형 자주포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어력이죠. 궤도식 차체와 달리 무게를 늘리면 접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리한 험지 극복 능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또한 궤도식에 비해서 부피가 늘어나기 쉬운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장갑을 강화하면 궤도식보다 더 무거워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어떤 성능에 비해서 부피가 좀 커지기 쉬워요. 아무래도 바퀴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궤도식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장갑을 확확 늘리다 보면은 부피 때문에 그만큼 장갑을 더 발라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궤도식 수준의 장갑 방어력을 갖추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랑스의 세자르 같은 경우는 포는 이제 장갑이나 커버로 전혀 덮질 못하고 있고 승무원들도 일단 포를 쏘는 중에는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격 중에는 포와 승무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로엠의 경우는 포와 승무원 모두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를 받지만 장갑 수준이 K9만큼 나오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K9처럼 높은 방어력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군대들이라면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웃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K9과 비교할 수 있는 궤도식의 99식 자주포와 트럭의 차대를 이용한 19식 자주포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경우에서 19식 자주포는 사실상 기존 견인포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궤도식 자주포를 운용하면서 견인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륜형 자주포로 바꾸는 그런 나라들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역시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하면은 K105A1뿐 아니라 155mm급의 차륜형 자주포의 개발 시도도 고민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주포 숫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견인포들도 노후화돼서 대체할 타이밍이 오면은 이런 어떤 트럭을 이용한 차량용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하는 이런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군에서 판단할 문제겠죠.